인불지 이부온 부역군자오. 나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오늘은 내 맘대로 논어 읽기 세 번째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에서 세 번째 구절까지 뭔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주옥 같은 가르침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문장에서는 앞에 두 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느끼는 허탈감이 주제인데 공자는 허탈감을 준 개인이나 집단의 주변 반응이나 처신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탈감을 느낀 당사자에게 군자가 될 것인지 소인배가 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식의 말을 했습니다. 내 맘대로 논어 읽기에서 공부를 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를 다루고 있는데 말을 확정 짓지 않고 마치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의견을 구하는 듯한 공자의 대화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자의 독특한 대화법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대화법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받은 이가 답변을 이어가면 반론하는 것이고 침묵하면 수긍도 부정도 아닌 중국인 특유의 대화법입니다. 이런 대화법을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사안에 말을 확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곤란에 빠지지만 끝을 질문 형식으로 끝내면 되돌리거나 보완할 여지가 남는 것이고 상대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내가 주장을 확정하면 지위가 비교 아래에 있는 이는 침묵하겠지만 불만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지위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이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가 언짢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려는 배려나 존중을 담은 화법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상대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지를 알기 위해 내 의중을 숨기고 상대를 파악하려 던지는 질문을 빙자해서 상대를 떠보는 성격이 강한 대화법입니다. 이것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음흉하다 할 수 있으며 좋게 표현하면 다분히 정치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화법이라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줄이고 무엇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인들의 연설을 보면 이런 화법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의 오늘 화법은 상대가 동의하기 전에 내 주장을 마무리하면 상대가 언짢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려는 배려나 존중을 담은 화법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상대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지를 나의 의중을 숨기고 상대를 파악하려 던지는 질문을 빙자해서 떠보는 성격이 강한 대화법입니다. 오늘 나온 인부지 이불온 불역군자와 같은 이야기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선의의 마음가짐으로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작은 흠결이 나타났거나 모두가 바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거나 내가 한 노력을 당연시하면서 알아주지 않을 때라는 사전 설정이 있고 이렇게 상심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내가 건네는 것이거나 내가 지켜본 일이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그 사람이 나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기를 바랄 때이거나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계속해야만 하는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정신 승리를 위해 던지는 말이어야 합니다. 논어에는 이런 맥락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서 후대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용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공자에 대한 존경심의 크기만큼 각색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는 날이 올 거야라든지 회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언제나 지켜보고 있으니 언젠가는 합당한 조치가 있을 거야. 그러니 몰라준다고 낙담하거나 서운해할 필요 없어라거나 다 하는 일인데 유별나 개고내라고 합니다. 몰라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거나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니 군소리 말고 계속하라는 위로이기도 하고 돌려가기이기도 한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가족이나 회사, 사회, 국가를 위한 노력은 묵혀두고 모른 채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칭찬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할까봐 염려되거나 보상할 여력은 안 되지만 그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여길 때 상대의 노력이나 진심을 일반화된 보통의 것으로 만들거나 희망 고문식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이나 자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내심을 들키고 싶지 않고 자신을 우위에 놓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자신의 이야기이거나 자신과 각별한 사이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어떤 사람 이야기로 각색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공자에게 의견을 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 사연을 들어본 다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억울하고 서운해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참고해야지 뭐. 언젠가 알아봐 주면 좋은 거고 들이받을 것 아니면 무리하지 말고 너도 적당히 해. 듣고 보니 진짜 억울하겠다. 딱히 내가 해줄 건 없고 내가 소주 한 잔 살 테니 속 풀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건데 생색내려는 네가 문제 같아.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만 공자는 한국인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부지 입으론 불력군자오. 남이 몰라준다 해도 그것에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군자가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꾹 참으면 군자가 되고 참지 못하면 소인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에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면서 생각한 만큼 반응이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지금처럼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공자가 저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었을까요? 공자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떠돌아 다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중국 전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떠돌면서 자신을 알아봐주는 왕을 만나고 그 왕이 자신에게 민생을 살필 수 있는 벼슬을 내려서 자신이 주장하고 생각해온 정치 철학을 실행할 기회를 원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자를 홀대하지 않았고 유명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고 가르침을 청했지만 공자에게 공자가 원하는 벼슬을 쉬이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명성이라면 당장이라도 높은 벼슬을 얻을 것이라 믿고 있던 공자의 제자들이나 수행원들은 하나의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강행군에 몸과 마음이 나날이 지쳐갔습니다. 공자는 뛰어나지만 굴러온 돌이었고 굴러온 돌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지위를 갖는 것을 반기는 기득권층은 없었습니다. 공자 일행이 제나라를 떠나 연나라에 들렀다가 조나라로 떠났습니다. 공자는 마차를 타서 피로감이 덜했지만 걸으면서 수발까지 들어야 했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공자를 수행하는 추종자들은 몹시 피로했습니다. 살기 힘들어진 많은 양민은 산적이나 수적이 되어 행인들을 약탈했고 이들에게 공자의 위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치안이 열악한 곳을 지날 때마다 공자 일행도 수많은 곤경에 처해야 했습니다. 조나라에 도착하자 조나라 조정에서 공자를 불렀습니다. 연애를 베풀어주고 선문답을 통한 가르침도 원했습니다. 조나라에 한동안 머물면서 조정의 부름을 기다렸지만 조나라 조정에선 벼슬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제대로 써주지 않는 현실에 자신이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현실에서 실천해 보지도 못한다면 내 사상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공자는 제자들을 불러 조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과 수행원들은 이제 그만 정착해주거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조나라를 떠난다는 소식에 일행들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회에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다란 부귀영화를 꿈꾸거나 대단한 권세를 꿈꾸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어리석다면서 꾸짖음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공자는 질문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의 질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싫거나 불편하면 중히 저를 떠나라는 식의 말을 하거나 제자의 말에서 알아주지 않고 꾸짖는 이가 바로 자신이었기에 꾸짖는 이를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제자들과 수행원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공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필요했고 그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도 불편해지지 않고 제자들과 수행원들도 불편해지지 않는 그런 답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원하는 이유는 모두가 같지 않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대의를 추구하는 일이라 여긴다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개념치 않을 것이고 몰라준다 하여 그것을 노여워하지도 않는 성품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한 군자라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공자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노고를 치하받거나 애틋한 위로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공자를 추종하는 사상가들답게 군자라는 말에 마음이 풀렸고 자신의 노고를 정당화하는 동기부여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답변이지만 공자는 자신이 한 말에서 벼슬을 얻기 위해 떠돌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지금의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내 마음대로 노노 읽기 3번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